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검일환입니다. 방심할 틈이 없습니다. 악재와 호재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물가 정점론에 확신을 가질만 하니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과연 악재를 터진 게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호재 터진 것을 보는 것이 맞는지 참 판단이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인데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쪽, 앞으로를 내다볼 수 있을 만한 쪽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그 고민의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의 이 단기적인 고점 부담 속에서 어제 움직였던 것이 바로 반도체주죠. 반도체주 바닥론을 한번 다시 볼까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의 우려, 또 미중의 패권 다툼, 우려 속에서 이 반도체가 안보 자산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재고가 늘어나고 또 디램 가격이 하락하면서 디램 업황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내년 상반기 내에 이 디램 업황이 바닥을 찍을 것이란 전망들도 최근까지 나왔었죠. 이런 가운데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지난 3분기, 버크셔 해서웨이가 바로 지난 3분기에 TSMC의 지분을 처음으로 사들였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TSMC 주식 약 6천만 주, 투자 금액은 41억 달러,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3분기에 투자 금액 집행한 것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TSMC의 지분 1.2%를 확보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 규모가 5조 4,300억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월가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TSMC 없이 전 세계가 돌아가지 못하게 됐다고 본 것 같다. 또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의 기업 가치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 하면 이 경제적 해자를 가장 중요한 투자의 기준으로 꼽는 투자가인데요. 경제적 해자는 바로 경쟁사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높은 진입 장벽과 확고한 그 지위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삼성전자도 경제적 해자를 확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한 녀석들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신상원 전문가 웹캠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의 오늘 코멘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힘 붙는 속도 조절, 최태규 전문가 고민되는 증시 더 갈까 조정 줄까, 윤겸 전문가 FMC까지 관망. 이 가운데서 윤겸 전문가님 코멘트 바뀌었죠? 네. 아니 왜 바꿔주셨어요? 예, 윤겸 전문가 코멘트 저거 아닌데 바뀌었네요. 예, 누구의 코멘트였을까요? FMC는 12월 13, 14일에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가운데서 최태규 전문가의 코멘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장에 코스피가 2499를 찍고 나서 일단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면서 좀 밀려서고 있는데요. 2450선 테스트가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갈까요? 아니면 조정을 줄까요? 최태규 전문가님. 네, 더 갈까요? 안 갈까요? 네, 하늘만 알죠? 그러나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시장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더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행보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내려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좀 과거를 보자. 과거에 올라갔던 그러한 내용들이 바뀌었을 때는 하락 쪽으로 방향 자꾸 가게 돼 있는데, 자, 우리 시장 1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왜 하락을 했을까? 그러면 그 이전에 왜 올라왔지를 보면 하락이 명확하게 하락한 이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20년도 중반부터 작년도 어찌 보면 6월 아니면 8월 이때까지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그 상승은 제가 봤을 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2008년부터 계속적인 우상향 과정 속에서 작년에 그 상승이 내가 봤을 때 절정에 다다른 거죠. 영어로 말하면 이제 클라이막스가 된 건데 그 이후 이제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왜 올랐지? 결국 돈풀기의 유동성 장세라고 합니다. 그걸 돈풀기, 저금리, 여기에다가 그냥 우리 웬만한 사람들 다 거기다가 이제 레버리지로 일으키는 거죠. 부채를 더 늘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을 끌어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 기업, 개인 할 것 없이 그냥 다 버블이에요. 버블. 버블은 곧 결국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 지금의 하이 인플레이션, 이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80년대 그 엄청난 이 하이 인플레이션 이후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버금가는 그러한 인플레이션으로 시장은 지금 말하고 있고요. 결국 올해 그로 인해서 올해 3월부터 어떻게 돼요? 금리를 이제 또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 후유증 아니면 그거에 대한 경계감 이것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고, 또한 우리 친환경 시대를 이제 준비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에너지 불균형, 이로 인한 에너지 무기화 이것들이 좀 시장을 또 혼탁하게 했고요. 트럼프 때부터 나타난 그 이기주의, 보호무역 이러한 것들이 이 바이든 정부 들어가지고는 더욱더 강화되고, 이로 인한 중국에 대한 견제 이것이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오른 거와 내린 거 우리가 알았는데, 최근 한 달, 한 30거래일이에요. 30거래일 동안 왜 상승을 했지? 일단 밸류 대비 굉장히 싸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뭐다? 싸다라는 겁니다. 싸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밸류 대비 충분히 싸다라는 인식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니까 미국이고 우리고 일단 공매도 쇼커버가 들어오고, 경우에 따라 스퀴즈 짜가지고까지 강하게 올리면서 나스닥 같은 장중에 뭐 7% 이상의 상승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이제 물가 상승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정점 아니면 좀 내려가는 모양새가 시장이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연준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에 대해 속도 조절 이것들이 부각되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올라가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 지금까지 상승이 뭔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비정상적이지만 일정 부분 상승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상승은 조금 더 갈 수 있다.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12월 달에 있는 CPI,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변곡이 될 것 같아요. 매달 있는 CPI가 결국 이 전달에 비해 낮아지느냐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크게 오를 수도 있고 크게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상대는 조금 뭐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2,600 보이고요. 조금 더 강하게 보면 2,750까지도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되고, 하락은 뭐 최근 저점 2,134인가요? 그 지수 때는 깨지 않을 가능성이 2,276이네요. 저점이 2,276 거기는 깨지 않는다. 그걸 깨기 위해서는 항상 이 얘기죠. 뭔가 큰 리스크가 부각됐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결국 종목 대응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그러한 매매를 하자.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많이 하락하면은 기술적 반등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어제부터 나온 조선 기자재 쪽이에요. 한국카본, 동성하이텍, HSD 엔진 뭐 이런 애들 보면 무지하게 하락했어요. 그래놓고 어제부터 조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는데, 이런 의미 있는 상승은 대꾸 올렸다 내렸다 하겠지만 조금 더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나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낙폭과대 종목 보고 싶어라고 하면 그냥 추세적으로 계속 깨고 내려가는 보지 마시고, 저점 만들고 일정 부분 반등을 뭐 한 10 내지 15% 한 애들, 그런 애들은 추세적으로 한번 추가적으로 10 내지 15%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종목군 보시면 될 것 같고, 끝으로 이제 빈살만 방문하게 되면 이 뉴스에서 팔아야 될 종목군들이 더 많을 겁니다. 뉴스에 올라가는 종목 분명히 있지만 뉴스에 떨어질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쪽은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상승 기지개를 켰습니다. 지수 역시도 이런 뭐 물리적인 법칙처럼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방향으로 좀 더 가려는 성질도 굉장히 큰데요. 지금 저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지수가 상승 탄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택규 전문가는 지난번에도 이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코스피 2600에서 2750선까지의 상승 여력 내다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750선까지 열려 있다라는 관점을
제시하면서 오늘 종목 대응 철저히 잘해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관련주에 대한 조언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낙폭과대주 가장 눈에 띄죠. 일각에서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시장은 차트만 보고 대응해도 된다. 최태규 전문가님 동의하시나요? 차트만 딱 켜놓고 그냥 사고 팔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핫합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네. 최근에 STX 그룹주 차티스트시니까 우리 최태규 전문가님 STX가 다 같이 가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선수들이 작업해가지고 그냥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저는 항상 차트 이야기할 때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 STX 이 하나만 좀 보자고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한번 끌어올렸죠. 끌어올렸어요. 거래 빵빵빵 실으면서 끌어올렸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 지켜주죠. 다시 한번 올리면서 얘가 어때요? 이 라인을 깨지 않아. 상한가 만들었죠. 상한가 만들면 엔간해서 안 죽는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은 어디서 손절 잡아요? 익절 잡아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상한가 풀린 애는 오늘만 봤을 땐 25% 깨나 안 깨나 보면 돼요. 장중에 살짝 흔들으면서 다시 매집해서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럼 25% 깨는 그 자리가 익절짜리 잡으면 돼요. 그랬더니 올라가요. 그럼 남들 줘야지. 그건 기술적으로 내가 원칙을 정했을 때 그 원칙대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얘도 이제 흔들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흔들고 올라간 때 봤으면 어때요? 다 이게 이제 오늘 하루 가격대별로 물량들인데 보니까 어때요? 밑에서부터 계속 물량들을 잡아먹고 올렸어요. 그러면 얘는 잡아먹기 때문에 엔간해선 안 털린다라고 봐야 돼요. 상한가가. 대신 그래도 털릴 수 있죠? 25% 익절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TX 엔진, STX 중공업까지 같이 가더라고요. 다 각자 모멘텀이긴 한데. 그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카카오페이 가니까 뱅크 가고 바보 같은 카카오도 가잖아요. 카카오페이가 제일 바보 아닌가요? 여튼 카카오페이가 고점에서 87% 뺐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나 봐요. 그러니까 진짜 87% 뺐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그냥 죽은 거죠, 뭐. 죽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 지금 시장은 그런 애들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 패밀리가 하나가 가면 같이 쫓아가는 게 지금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같이 패밀리 있으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러한 것들도 지금 시장의 매매 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정 수준 2,500선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좀 지금 쉬고 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질지 아니면 올라갈지 정말 고민이 깊습니다만 추가 상승 여력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만 보고 하는 대응, 이건 역시도 계속해서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연말 산타 랠리까지는 차트를 잘 보는 사람이 수익을 많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참고로 어제 저희가 주식심화론에서 엔터주를 안진아 연구원과 함께 분석했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나눠도 이게 안 갈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왜 나락을 갔을까 얘기하다 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주가가 답이다. 낙폭과대주 이제 볼 시점이다. 아직 접근 안 하셨다면 지금도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는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게시판 떠나신 분들, 찾으시는 분들 계세요. 경살님, 파파님, 다시 게시판에 와달라고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풀림님께서는 2차 전지주로 좀 수익이고요. 나머지는 다 깨지고 있어요. 이제 좀 회복이 되려나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많이 쉬었고 이제 우량주 여차하면 좀 갭상승 할 수도 있으니 잡아둬야 될 시점 아닐까요? 초막풍님께서도 글 남겨주셨고요. 손실 났던 게 많이 줄어들었다. 저는 어제 손실이 수익으로 전환됐다. 라는 분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첫 번째 코멘트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폭과대주 줍줍하겠다. 초록불. 주도주에 들어가겠다. 빨간불 주시죠. 신상원 전문가님은 초록불은 손바닥 보여주시고요. 빨간불은 손등 보여주세요. 손을 들어서. 손바닥에 뭐 써놓으신 건 아니시죠? 네, 초록불, 빨간불. 낙폭과대주는 초록불, 손바닥이고요. 예, 좀 더 보이게 얼굴 앞으로 보여주세요. 네, 초록불 주셨네요. 세 분 모두 초록불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윤겸 전문가님 의견부터 볼까요? 네, 뭐 낙폭과대주
그 단어 안에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저평가돼 있고 대내지가 악재에서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와 있다. 근데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가 있을까요? 주도주는 현재 반도체 업황이 너무 최악이다 보니까 주도주는 없다고 봐야 돼. 준주도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그동안 움직였고 이제 순환 섹터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낙폭과대주는 이제 그 안에 이제 여러 섹터들이 또 들어 있죠. 그 안에서 잘 선별해서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는 방식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낙폭과대주를 선별해서 줍줍하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신상원 전문가님, 낙폭과대주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지금 바닥 구간에서 아까 그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에서 뭐 진짜 8, 90% 뭐 반토막 이하로 된 종목들이 거래가 좀 살면서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대신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속으로 가는 건 STX처럼 저런 예외적인 거 빼고는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빨리빨리 챙겨야 되는 게 꼭 유의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택규 전문가는 낙폭과대주 저점에서 10에서 15% 상승한 종목 찾아서 들어가도 수익 날 수 있다는 의견 주셨고요. 빈살만 관련해서 네옴시티 주는 차익 실현 의견 주셨는데요. 네옴시티 관련주 얘기 더 나올까요? 두 번째 코멘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신상원 전문가의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 힘 붙는 속도 조절. 이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속도 조절 잘하면 또 체력을 마련하고 상승할 수 있는 체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속도 조절 또 잘못하면 또 더 굴러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신상원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네, 지금 뭐 연준에서도 이제 뭐 매파에 있던 그런 위원들도 좀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뭐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속도 조절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시장이 지금 뭐 거의 뭐 몬스터 랠리라고 하나요? 뭐 폭등하듯이 물론 우리 개인들이 이제 느끼기에는 좀 부족하죠. 워낙 바닥에서 이제 뭐 한 15%, 18%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지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에너지를 다시 한번 모아서 또 움직일 그런 확률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이 다 좋은 쪽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라는 것들이 생기고 또 인플레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저 미국에서 그 PPI 4개월 연속 하락세로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 정점에서 좀 둔화되고 있다 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FGI 지수를 봐도 오늘 68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68이 최근에 언제였냐면, 8월 그 정점, 베어마켓 랠리의 정점에서, 기록했던 수치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꺾이지 않는다면, 이런 건전한 조정이 된다면, 다시 한번, 아까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2600, 2700, 그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둘,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앞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워렌 버핏이 TSMC 주식을 좀 매수했는데 다들 지금 반도체 안 좋다고 합니다. 네, 계속 안 좋다고 하죠. 그런데 진정한 투자자는 바닥에서 승부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는 뭐 바닥에서 낙폭과대한 것들 이제 산다 이러지만 아무거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거를 줍줍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아까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뭐, 그동안 여기 활발하게 오셨던 분들이 다 시장을 떠났는지 모르지만, 그 닉네임들이, 네. 자, 돌아오셔도 되는 거고, 또, 여태까지 버티셨던 분들은 정말 진정한 투자자의 마인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지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자산도 많이 늘어나기를 저는 응원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좀 눈여겨서 볼 만한 것들은, 금투세 관련해서 계속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개미들, 뭐 투자자들이, 청와대 청원도 올리고, 예, 그러니까 개미들의 이 반발 때문에 금투세를 유예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정부, 여당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강경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유예를 좀 검토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온 걸 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바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증권사들이나 뭐 은행이나 이렇게 시스템들을 좀 정비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 기간이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시 바꾸고 하면은 네, 시간이 계속 나가고 그게 이제 비용이 이제 증가가 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도 정확하게 뭐 좀 하려면 지금 시장도 우리 시장이 3,300에서 엄청 30% 이상 급락을 했는데 시장이 그렇게 양호한 건전성이나 이런 게 있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예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규제를 계속 불러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FTX 사태 때문에 이 코인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 규제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가상자산 말고도 관련 산업들, 뭐 보안이라든가 이게 연결이 다 돼 있는 블록체인, NFT 이런 쪽까지 해서 규제에 또 사슬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련된 종목들 투자하는데 좀 유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대신 또 이런 흐름에서도 FTX 이 가상자산하고 상관이 없다고 한 그 반등이 나오던 게임주들이 있습니다. 예, 토큰 사업을 안 하는 그런 게임주들도 한번 주의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중국에서 봉쇄 정책을 완화한다, 또 다시 닫는다 이러는데 지금 다시 닫는다고 하니까 중국 일부 지역에서 시위가 일어난답니다. 이 통제된 사회인데, 네. 그러니까 아마 중국 당국에서도 속도의 문제지 어느 정도 완화에 대한 고민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기대감으로 좀 지금 1차적인 바닥에서 시세가 나온 게 있습니다. 화장품주들, 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잠깐 쉴 때 다음에 이 봉쇄 완화가 어느 정도 발표가 되고 그러면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올 거니까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LG생활건강이나 뭐 아모레G,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뭐 이츠한볼이나 한국화장품, 그냥 파라다이스, 그냥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네, 오늘 하루 아직도 뭐 조정 구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지수는 살살 끌어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큰 급락도 봤지만 지나고 보니까 결국 시장은 또 다시 방향을 잡는 것처럼 우리 모두 개인 투자자분들 힘내시고 파이팅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긴축과 물가의 속도 조절 힘이 붙고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시황의 변화가 조금 있으시네요. 신상원 전문가. Fear and Greed 인덱스, 탐욕과 공포지수 중요하게 보시는데 이전에는 이게 좀 올라온다는 부분을 우려하셨는데요. 더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지수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는 관점, 특히 최태규 전문가의 지수대 예상에 공감을 해주셨다는 점,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제는 돌아오셔도 되는 시기다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자, 토마토TV에서 주식 때문에 진절머리 나서 떠나신 분들 이제 돌아오셔도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스카이 부이님께서는 경험하지 못한 시장이라 정말 많은 공부가 됩니다. 라고 요즘 시즌에 대해서 의견 남겨주셨고요. 정말 그 어려운 구간에 진짜 고난의 행군의 보릿고개의 어떤 정점을 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바닥에서 승부를 본다. 그리고 앞서서 최태규 전문가는 이 바닥이 좀 비이성적으로 나오는 그런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이 강한 녀석들이 어떻게 시장의 바닥을 잡는지 잘 지켜보시라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잘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의 바닥은 나왔고 어느 정도 반등 이후에 지금 좀 숨을 고릅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보면서 대비해보자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신상원 전문가는 리오프닝주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오프닝주 가운데 어떤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지 세 분에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주 가운데 화장품 등의 소비재 쪽에 관심을 갖고 매수하실 생각이시라면 초록불, 그리고 여행과 항공, 또 카지노 등등 이런 여행, 항공, 카지노 이런 우리가 뭔가 여행 쪽에 가서 소비를 하는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면 노란불,
마지막으로 엔터주 리오프닝 주죠. 공연 보실 거죠, 여러분? 연말에 공연 보실 생각이세요? 엔터주 관심 가지실 거면 빨간불 주시죠. 신상훈 전문가는 노란불은 손날 보여주세요. 노란불은 손날. 노랑은 제외해 주셨고 윤겸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고 최태규 전문가는 초록불 의견입니다. 두 분이 소비재 그리고 윤겸 전문가는 여행항공입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 먼저 이제 화장품 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중 시장 부분이 지금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리고 더디다. 회복하고 주가가 이제 바닥을 지금 딛고 이제 물론 이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지금 이제 보일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장품주는 좀 시간이 걸리고 역시 소비 욕구는 이제 여행, 항공 이쪽 분야가 우선이지 않을까. 어떠한 지금 이제 또 수능도 끝나고 겨울철 들려면서 항공기 비행기 값 티켓이 또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즌 성수기가 온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순차적인 거는 여행 항공이고 그 다음이 엔터, 그 다음에 꼴찌가 화장품. 네. 순위를 정한다면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단독 노선 달리십니다. 네, 일명 독고다이라고 하죠. 단독 노선으로 여행 항공,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소비재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최선호주로 소비재를 보시는 최태규 전문가님 의견은요? 저는 원래 이제 카지노 쪽 봤어요. GKL하고 파라다이스 얘네들을 봤는데 얘네가 근래 다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많이 올라간 애는 뭐라 그랬죠?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화장품 쪽 봤더니 화장품 쪽에서는 좀 안 올라간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 쪽으로 우리가 관심 갖고 가시면은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튼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자. 어찌 보면 이러한 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러한 장세가 네. 6개월, 1년 갈 수 있어요. 이런 장에서는 결국 개별주 장세거든요. 그러면 화장품 쪽에서 제가 다는 안 봤는데 그냥 한때 많이들 좋아했던 이 클리오 같은 종목도 보시면 이제 올라탔어요. 60일 이평선. 그럼 요런 데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60일 하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꾸 쪽쪽 매수하게 되면 이런 애들도 뿡뿡 치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지노 쪽에서는 일단 이 둘 다 GKL의 파라다이스 얘네가 다 쳤기 때문에 걔는 좀 빼버리고 오히려 이제 화장품 쪽 이쪽 종목군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우리 이태원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막 모이고 이러는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투자 심리 얘네들이 좀 짓누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희석될 때까지는 조금 관망했다가 가고요. 일단 지금은 오히려 이런 화장품 쪽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의류보다도 화장품이 더 우선이시죠? 네. 신상훈 전문가님? 네, 저는 좀 재밌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이 적게 드는 것부터. 그러니까 중저가 브랜드도 있잖아요. 화장품은. 그러니까 먼저 살짝 꾸미고 밖을 나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연을 보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 실생활이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실물 경제가. 그래서 여행을 갈 사람들은 지금 가긴 가지만, 예전 같은 그런 좀 고가 상품들이 잘 안 팔린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으로 먼저 나를 좀 꾸미고, 그 다음에, 공연 같은 것도 아까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담감이 좀 있을 거예요. 사고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엔터 관련주들은 조금 나중에, 대신 굿즈들은 좀 팔릴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손쉽게 지갑을 열 수 있는 소비재 중요하다. 이쪽이 더 뜰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마지막 코멘트 알아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 인플레 꺾인겨? 그럼 금리는? 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50bp 금리 인상 전망이 더 또 힘이 실리더라고요. 윤겸 전문가님. 네, 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부분이 이제 기대치보다 좀 이게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0.4인데 0.2로 나오면서 또 주가가 출렁이고 급등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지표 부분이 이제 좋게 나왔다는 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어두운 터널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끝이 안 보이는 이유가 이제 오히려 이렇게 터널이 굴곡진 데 들어가면 이제 빛이 아예 안 보였는데 굴곡진 이제 방향을 틀고 빛이 터널 끝이 보이는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이제 뭐 상황이라고 표현한다면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좀 꺾인 듯 하니까 이제 금리 조절 부분이 언급이 슬금슬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때 발표 때 가서 이제 봐야겠죠. 근데 주변 환경들이 아직은 녹록지 않다. 근본적인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 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직은 완전히 해소된 부분이 아니고 이제 어두운 톤으로 약간 이제 빛이 보이는 희망이 보이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런 이제 얘기 언급도 나오고 환경이 조금씩은 변해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해소되는 그런 이제 시기에 왔고 이제 지표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경제 부분을 다독이면서 어떤 시장에 안심을 심어주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좀 어제도 언급이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말까지는 뭐 산타랠리도 있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이렇게 좀 나쁘지 않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전반적인 상황이죠. 그렇게 또 흘러가야 되고요. 12월 말까지는 전반적인 증시의 하락보다는 상승과 약간의 이제 박스를 연출하면서 상승장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도 유통 실적이 또 좋게 나왔다고 그러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지금 뭐 좀 사건 사고가 지금 엄청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가상화폐 관련 이제 거래소의 이제 부실화, 그다음에 해킹 부분.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뭐 부도덕한 도덕적 해이 문제 이런 부분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전에도 이제 언급 나왔지만 이제 관련 기업들 관련 종목들이 또 많이 있죠. 가상화폐는 단순히 거래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연관돼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이제 그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까지 어느 정도 다수당이 됐을 때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상화폐가 제도권 들어오면서 이제 정부에서 관리를 해주고 규제도 하고 지원도 해주는 안정화시키면서 이제 합법화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뭐 선거가 약간 이제 변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블록체인 관련 기술은 어차피 와야 됩니다. 블록체인은 대세가 그쪽으로 가는데 가상화폐 이 부분이 시스템이 좀 안정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관련 섹터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유럽 증시는 이제 내일 17일 날 유로존 소비자 물가가 나옵니다. 이게 또 이제 어떠한 이제 유럽 증시의 방향을 잡아주고 그 영향이 또 전 세계 증시에 또 추가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일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어제 그제 상당히 폭등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는 안 나왔는데 의외로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이제 만남 그런 이제 어떠한 이제 화해 제스처랄까요? 그런 거 이제 그런 기대감 쪽으로 지표는 안 나왔는데 오히려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방역 그걸 갖다 세밀화 정밀화하는 기대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중국 증시도 살아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이제 중국 증시도 좀 눈치 보면서 가니까요. 나쁠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변수로는 이제 또 어제 또 이게 또 이제 러우 전쟁이 또 재확산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폴란드에 이제 미사일 떨어져 갖고 두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확전은 되지 않아야겠죠. 확전이 더 되고 뭐 괜히 또 폴란드까지 지금 뭐 또한 이제 나토에 또 가입된 국가인데 어떠한 이제 그런 변수에서 또 확전이 된다면 이것도 심각한 이거 좀 마무리 평화협정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좀 변수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서 체크해볼 관련주 좀 말씀드리면 빈살만 왕세자가 수소 관련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다는 내용 수소 관련주 보셨으면 좋겠고요. 용산이 이제 미군 부대가 완전 철수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용산 관련 개발이 시작된다는 이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관련주 보셨으면 좋겠고 코로나가 이제 뭐 이제 월 1000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1차, 2차 대유행이 끝났는데 이제 3차가 오는 게 아닌가. 제약 관련주, 대장주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G20 유럽, G20 정상회담에서 이제 탈석탄 지원 부분이 나왔습니다. 26조 원인가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탈석탄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주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화장품주 아까 전에 언급이 됐었는데요. 한중 FTA가 빨리 이제 마무리 진행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이 어제 이제 G20에서 중국과 우리나라하고 이제 뭐 정상 간에 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중 FTA가 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같이 좀 보시고요.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섹터는 이제 수소, 제약, 에너지, 방산, 네온, CT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분석 잘 하셔서 접근하시는 방식이 어떨까 해서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화장품주가 등장하네요. 한중 FTA 이 관련해서 한중 FTA 관련해서 화장품주 꼽아주셨고요. 이런 화장품주 하면은 우리가 또 중국장을 연결해서 생각하는데 연결고리가 많이 좀 뭐랄까요? 브랜드력 때문에 우리가 좀 경쟁력을 잃은 건 사실이지만 연결해서 좀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간밤 미국장에서는 알리바바가 또 급등세를 펼쳤습니다. 알리바바 미국장에서 간밤에 11% 급등하면서 79달러 선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전자 상거래 기업들도 살아나면서 중국주들에 대한 관심도 월가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주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볼게요. 네옴시티의 수소 프로젝트가 들어간다는 점이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 사우디 국부펀드와 우리 관련 업계에서 그린 수소와 암모니아 공장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규모가 8조 5천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소주 단기 고점이라고 보시면 위험의 빨간불, 지금도 매수 관점 괜찮다고 보시면 초록불 의견 주시죠.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차익 실현 의견을 아까 또 최특규 전문가 주셨는데 그럼 수소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 빨간불, 나머지 두 분이 초록불 의견 주셨는데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지금은 좀 많이들 올랐습니다. 특히 뭐 사우디 아람코하고 협력한 이력이 있는 JNK 히터라든가 그다음에 뭐 두산 퓨얼셀 그리고 오늘 아침에 S 퓨얼셀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대부분 다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구간 또는 저항 구간, 특히 두산 퓨얼셀도 1년 이평선 근처에서 이제 저항을 맞고 있는데 지금은 차익을 좀 챙기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주 단기 고점 의견 주셨고요. 최태규 전문가님. 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종목 중심, 위치 중심, 그렇게 많이 말씀드립니다. 뭐 두산 퓨어셀 이런 종목보다는 오히려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애들, 뭐 미코 아니면 비나텍 이런 종목군 쪽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빈살만 왔는데 얘기 없는데 막 급등 나와 종목들이. 그럼 거기서 일단 비중 막 줄여야 돼요. 그리고 딱 했더니 얘기 없네. 그럼 어떻게 돼? 그냥 급락이에요. 그냥 이 어떤 재료, 이슈, 뉴스 이런 거에 대해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 뉴스가 끝나버리면은 어지간하면 다 떨어지는데 뉴스도 없네? 그럼 그건 급락이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수소라는 건 아직 먼 그림에 있는 그 아이템이라고 봐요. 2차 전지는 지금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커가는데 이 수소는 아직도 발전되고 얘가 이 현실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주 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라는 건 얘는 앞으로 또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서 수소 쪽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소주 가운데서 키 맞추기 가능성이 있다. 미코 등 종목을 꼽아주셨고요. 오늘 전반적인 의견을 봤을 때는 화장품주, 수소주, 관련주 많이 있잖아요. 한번 차트 다 열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옴시티 이젠 끝났습니다. 초막풍님께서 글 남겨주셨고요. 또 우리 토마토 시청자분들이 이런 또 수준으로 바닥을 짚어내십니다. 서단계 1년차님께서 9월 말에 증권 계좌 하나 더 만들어서 반도체만 잔뜩 쓸어 담아놨는데 그게 포트폴리오 수익률 반전의 효자가 됐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추천주 동향은 어떤지 신은석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에 러시아가 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우리 시장 개장 직후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이죠. 그래도 현재는 조금 하락폭을 줄여가면서 1% 안쪽으로 하락폭 줄여든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신상훈 전문가의 지난 티켓 종목이죠. 빅텍과 신기수 전문가와 윤겸 전문가의 지난 티켓 종목, 퍼스트카 관련된 방산주들 그리고 사료주들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신상훈 전문가의 지난 티켓 종목, 황금, ST 같은 니켈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탄생한 토마토 티켓 업데이트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티켓 신상훈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종목은 영창케미칼인데요. 올해 7월 상장한 반도체 관련주 영창케미칼은 초정밀 최첨단 핵심 소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있는 기업으로 3분기 호실적을 달성한 바가 있죠. 매수가는 12,950원,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신상훈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최고가 15,150원까지 올려주면서 16.99%의 수익률을 달성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티켓도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 티켓은 신기수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종목은 바이오주죠. 앱클론인데요. 이 앱클론 같은 경우에는 항체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이죠. 카티 치료제 기술의 미국 특허 취득과 위암 치료제의 파이프라인 임상이 순항을 보이면서 3거래일째 주가 오르고 있는데요. 티켓 자세히 살펴보시면 매수가는 16,450원, 목표가는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19,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최고가 18,450원까지 올라주면서 12.16%의 수익률을 달성하셨습니다. 네, 신상훈 전문가님, 신기수 전문가님 축하드리고요. 그럼 이어서 현재까지의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상훈 전문가님 1위를 더 굳건히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티켓 한 장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티켓 13장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윤겸 전문가님 티켓 11장으로 2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티켓 한 장을 추가로 획득하셨죠. 티켓 10장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합류하신 최태규 전문가님 티켓 3장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매일 수익률 두 자릿수의 종목이 탄생하고 있는 강한 녀석들, 또 오늘은 어떤 추천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9월 30일에 신상훈 전문가의 종목 보겠습니다. 영창케미칼 수익률 10% 넘게 나왔습니다. 신상훈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창케미칼 전략 알아볼까요? 네, 바닥을 기던 종목. 네, 마치 이거를 매매하신 분들은 아마 워렌 버핏 같은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바닥에서 지금 이제 다시 반도체 후공정, 전공정 과정에서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오르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상승 정지도 나왔어요. 15,000원 지금 현재 위에서 가진 물량의 절반은 일단은 수익을 확보하시고, 그리고 목표가 16,000원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나머지 물량은 홀딩하고 한번 목표가까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17%가량의 수익률 나왔는데요. 16,000원 목표가 유지해 주셨고요. 비중 조절 의견입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 11월 2일 종목 앱클론의 티켓입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기수입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수익률 12%대 나왔습니다. 대응 전략 주시죠. 예, 모멘텀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 내년도가 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임상과 관련된 부분들 내년 상반기에 이제 발표될 게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타면서 주가 꾸준히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19,000원 드렸는데, 목표가에서 절반 정도 수익 실현 하시고요. 나머지는 한번 25,000원까지도 들고 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25,000원 상향이었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오전장 어떤 종목으로 마무리하면 좋을지 세 분의 강할 녀석들 보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 프롬바이오, 최태규 전문가 상신 EDP, 윤겸 전문가 한국카본입니다. 바이오주 볼까요? 신상훈 전문가의 프롬바이오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프롬바이오는 위 건강에는 눈 건강에는 장 건강에는 이런 식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잘 하면서 지금 종합 건강기능식품을 갖고 일단 캐시카우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나서 차세대 물질 개발을 하는 이제 전문 바이오 기업입니다. 국제 심포지움에서 얼마 전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탈모제 신기술을 공개를 하기도 해서 그때 이제 시세가 나왔었는데, 일단 탈모 치료에 필요한
모낭제제에 사용될 기반 기술,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두 세포로 이제 무혈청 배양, 방법을 이제 뭐 특허를 갖고 있고요. 또 코로나를 벗어나면서, 실적들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실적 발표 난 것도 3분기에 흑자 전환이 됐는데,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상장 후에 계속 바닥을 기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데, 신규 상장주의 특징일 수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가 좀 집중돼서 나오는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들을 한번 보시면 올리고 조정을 거치고 또 강하게 또 양봉을 뿜고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점 높이면서 시세를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을 높여가는 그런 종목이라 볼 수 있고요. 또 재무 상황이 뭐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아주 높은 그런 편이고요. 한 5,500% 정도의 유보율, 그리고 부채 비율이 한 15%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요거는 가격 전략, 진입 전략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가 이하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로 해서 진입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7,100원. 그 7,100원이 무너지면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를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7,100원 손절가 잡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0,000원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네, 프롬바이오 건강기능식품 회사인데요. 모낭 쪽 관련해서 줄기세포로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다른 탈모 치료제 관련주 위더스 제약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프롬바이오 매수가는 현재가, 손절가는 7,100원, 목표가는 10,000원을 설정했습니다. 투자하시는 여러분은 현재가 이하에 접근하자는 그 매수 포인트도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최태규 전문가의 상신 EDP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덜 올라간 2차전 지주, 우량주 이런 거 찾으시던데요. 최태규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요거는 한번 신고가 바라볼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뭐 서로 이제 차별화돼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올해 실적 아마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 차트쟁이 제 입장에서는 이 거래일 전이죠. 급등 나왔습니다. 어제 위아래 흔들고 거래 줄고, 오늘 또 위아래 흔들고, 그러면 내일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만약에 급등 안 나오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쫓아간다면 이 가격 깨면은 안 되겠죠. 18,900원. 뭐 제 입장에서 한 18,000원 정도 손절가 잡고요. 한번 신고가가 21,550원인데 거기 한번 슈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신 EDP 주가 상승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차트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상신 EDP가 삼성 SDI 매출액과 동행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삼성 SDI 쪽이 이제 그 상신 EDP의 최대 고객사인데요. 이쪽으로 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상신 EDP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1,550원, 손절가는 18,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윤겸 전문가의 한국카본인데요. 이번 주 움직였던 종목 아닌가요? 네.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좀 판단이 돼서요. 한번 추천 말씀을 드리고요. 3분기 실적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상당하게 호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속 공작물 판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 또 현대중공업의 주 거래처입니다. 현대중공업 관련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차트상 이제 바닥 이제 1차 바닥이 이제 10,000원대를 이제 지지를 딛고 올라서고 있다. 어떻게 보면 쓰리바닥인데요. 쓰리바닥 10,000원대 지지받고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고 추가 탄력에 의해서 1차 목표가는 추가로 좀 가지 않을까. 현재가가 12,550원인데요. 1차 목표로 14,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실적에서 탄력받는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한국카본을 갖다 추천 말씀 드리고요. 특히 재무 구조가 좋습니다. 재무 비율이 유동성은 200%가 넘고요. 부채 비율은 한 30%밖에 안 되는 자금 뭐 유보율도 좋고요. 자금 운영에 어떤 탄력적인 회사라 평가하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진입가는
종가에 진입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14,000원 잡고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여유 있게 10,000원 잡고 대응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한국카본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카본입니다. 현대중공업 관련주로 꼽아주셨는데요. 한국카본 하면 이렇게 조선 생각을 하시는데 탄소 섬유도 하네요. 그래서 전방 산업이 레저 쪽도 포함이 됩니다. LNG 선박용 단열 판넬 같은 것들을 제작하는 한국카본에 대한 전략,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매수가, 종가,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지지력을 보였던 10,000원 선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공개방송 일정 최태규 전문가님이 4시에 있으세요? 전문가님? 네, 유튜브하고 동시에 합니다. 지금 시장 헷갈리실 텐데 전혀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결국 지금 종목 대응입니다. 어떻게 종목 대응하는 게 좋을까? 지금 주도주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종목 찾는지 그러한 방법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대응 중요한 이 시점 놓치지 말자. 최태규 전문가의 4시 공개 방송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신상원 전문가가 4시 30분에 방송 있으시죠? 예, 오늘도 종가 장 마감 후에 오늘 살펴볼 만한 차트들 보면서 이제 지금 조정 구간에서 다음 시장을 대비해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4시 때에 최태규 신상원 전문가의 공개 방송 기대해 주세요. 오늘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8원 정도 상승을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반영된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수 하락하지만 제한적입니다. 오전장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강한 녀석들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